예, 가자지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인데, 그럼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자 남부에서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럼 전쟁 끝난다는 건가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병력 대부분이 가자에서 빠져나간 거는 맞습니다. 한 개 여단을 제외하고선 모든 병력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했는데 이 남은 한 개 여단도 공격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넷자림 통로라고 해서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키면서 가자 남부에 있는 주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격을 위한 병력이 가자 지구에서 다 빠져나갔는데도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걸까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 지구 지상군 병력을 축소한 것이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근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을 다시 급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진행된 작전들처럼 최신 정보에 근거를 둔 급습 작전이 더 효율적이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작전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논란이 사실 많이 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추남단 라파를 공격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이 라파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이번 지상군 철수를 두고 라파 작전과 같은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뺀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가자지구에서 넷자림 그 통로 말고 북가자지구, 그 다음에 남가자지구, 일단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군들이 모두 다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구파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엄청 강경하게 우리는 가자에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갑작스럽게 병력 철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총리가 하마스 격퇴를 위한 라파 공세 없이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면 그는 총리직을 유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지상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연정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고요. 또 이번 가자지구 철군이 안보내각 전체와 상의된 얘기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스모트리치 장관도 이 가자지구 철군 결정이 국제사회 압박을 못 이긴 채 일부 전시 강요만 논의를 해서 전체 안보내각의 승인 절차도 없이 이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무실에 있는 달력에는 언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그 날짜에 다 표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지금 라파 공격하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공격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난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난민들을 대피시킨 다음에 뭔가 공격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철군을 하면서 라파에 있던 이 피난민들이 많이 칸유니스로 이미 옮겨간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국방부가 가자지구용 텐트 4만 동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조달하려는 텐트는 12인용 텐트 4만 동이니까 총 4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고요.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이번 국방부의 텐트 대량 구매가 라파 공세에 앞서서 피난민들을 대피시키고 수용할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위한 그 텐트까지도 이걸 또 이스라엘이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자지구로 그 난민들을 위한 구호 트럭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구호단체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의 직원 7명을 오폭을 한 이후로 가자지구로 구호물자를 넣는 일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4월 9일에는 총 468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로 들어가면서 전쟁 발발 이후 최고 숫자였던 419대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주말과 월요일 3일 동안 총
총 1,200대 이상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지상으로 들어간 구호 트럭 말고도 구호품 공중 투하도 이번 주에 또 있었습니다. 수십만 분의 식사를 담은 이 303개의 소포가 공중에 투하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비행기가 이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해서 구호물품을 투하했다고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사실 없어서 이 화제가 더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느 정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가 구호 물품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는 거절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것이 더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통로를 열어서 가자 지구의 구호품 조달을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하루 최소 100대의 트럭을 들여올 수 있는 해상 통로를 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스라엘 또한 가자 북쪽에 새로운 육로를 개설해서 구호품 조달을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갈란트 국방장관은 기존 화물 건널목 2곳을 점진적으로 다시 재개장을 하고 국경에 또 새로운 건널목도 또 열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아시도에 있는 항구도 개방을 해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품 수송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원조를 대폭 늘려서 하루에 최소 500대 이상의 트럭을 가자지구로 들여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500대 이상의 그 구호 트럭을 들여보내고 뭐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보내줘도 문제는 이게 하마스가 아직도 거기 남아있어가지고 이 구호 트럭, 구호 물자들을 중간에 가로채, 이게 전문용어로 내다봐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죠. 네, 사실상 최고 숫자의 트럭이 들어갔다고 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구호물자가 가자지구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사실 가장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자지구 구호품들이 하마스에 의해서 탈취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구호물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마스가 총을 쏘고 못 오게 한다고 하고, 이런 사실은 미국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마스가 가져간 이 구호품들은 하마스 대원들과 그 가족들, 친지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남은 물건들은 이제 가자지구에 있는 암시장, 블랙마켓에 팔아 넘기는데요. 원래는 이제 무료로 가자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을 이 물자들이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윤 PD는 내다봐야라는 말 알아요? 처음 들었습니다. 일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죠. 이스마일 하니에, 이 하니에의 세 아들이 모두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스마일 하니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 도하에 지금 있는데, 아들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자지구에서 남아 있었나 봐요. 네, 사실 하니에의 아들이 총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번에 사살된 거라고 하고요. 바로 이 3명인데 얼굴을 보면 하니에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은 하젬 하니에, 아미르 하니에, 모하마드 하니에였다고 하고요. 이들은 차를 타고 가자시티의 샤티 캠프를 지나다가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3명이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미르 하니에는 하마스 군부대의 분대장, 그리고 하젬과 모하마드 하니에는 하마스의 하급 요원으로서 3명 다 하마스 소속이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군은 피격 당시 이 3사람이 가자 중부 지역에서 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자지라는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명이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슬람 명절 이드 알 피트르를 맞아서 친척과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차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 이드 알 피트르가 뭐냐면 라마단이 끝나는 날을 기념해서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 3일간 축제를 벌이는 그런 뭐 이슬람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이스라엘군과 알자지라의 얘기가 좀 다르지만 알자지라는 이때까지 사실 거짓 보도를 많이 해서 뭐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번 작전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은 몰랐다는 작전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사살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질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